여러분 안녕하세요. Selamat pagi. 이번 시간에는 일상활동과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합니다. 우선 취미와 관련된 주요 어휘 및 표현들을 학습한 뒤 다양한 활동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할 내용은 취미와 관련된 어휘 및 관련 표현들입니다. Apa hobi Anda?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취미는 영어 차용어로 hobby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Apa hobi Anda? Apa hobi Anda? 취미에 자주 사용되는 동사는 bermain입니다. bermain은 놀다, 악기 따위를 연주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플레이어 동사와 아주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bermain은 한번 활용된 동사로서 어근마인에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두사 ber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접두사 ber를 활용한 동사는 대부분이 자동사입니다. bermain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bermain 뒤에 붙는 취미 관련 명사들을 학습하겠습니다. 조깅, 조깅, 세팍볼라, 축구. 세팍볼라는 복합명사로 세팍은 차다 라는 뜻이고 볼라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공차기, 즉 축구를 말합니다. 볼라 바스켓, 농구. 볼라 바스켓은 복합명사로 바스켓은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농구는 바구니에 공을 넣는 종목이지요. 블루땅키스, 배드민턴. 블루땅키스는 복합명사로 블루는 깃털이라는 뜻이며 땅키스는 방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깃털로 된 셔틀콕을 연상한다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아노, 피아노. 기타르, 기타. 게임, 게임. 게임은 영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bermain 동사 뒤에 게임을 붙이면 게임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ponsel, 핸드폰. HP, 핸드폰. bermain 동사 뒤에 핸드폰을 뜻하는 ponsel 또는 HP를 붙이면 핸드폰 하다,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전체 문장을 하나씩 읽고 따라해 봅시다. Hobi saya bermain jogging. 제 취미는 조깅입니다. Hobi saya bermain sepak bola. 제 취미는 축구입니다. Hobi saya bermain bola basket. 제 취미는 농구입니다. Hobi saya bermain bulu tangkis. 제 취미는 배드민턴입니다. Hobi saya bermain piano. 제 취미는 피아노 연주입니다. Hobi saya bermain gitar. 제 취미는 기타 연주입니다. Hobi saya bermain game. 제 취미는 게임입니다. Hobi saya bermain ponsel. 제 취미는 핸드폰 하기입니다. 다음으로 취미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memasak, 요리하다. memasak은 요리하다라는 뜻의 어근 masak에 동사 접두사 뭐를 결합하여 활용한 문어체입니다. 회화체는 masak, 문어체는 memasak을 사용합니다. berolahraga, 운동하다. olahraga는 운동, 운동하다라는 뜻을 지녔고 여기에 접두사 ber를 결합하여 활용한 문어체입니다. 회화체는 olahraga, 문어체는 berolahraga를 사용합니다. menonton film, 영화 보다. menonton은 영어의 watch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mendengarkan musik, 음악 감상하다. mendengarkan은 듣다,
감상하다 라는 뜻의 어근 dengar의 양분 접사 me간을 결합하여 활용한 문어체입니다. 회화체는 dengar, 문어체는 mendengarkan을 사용합니다. mendaki, 등산하다. berkemah, 캠핑하다. kemah는 천막, 텐트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ber 접두사를 결합하여 캠핑하다 라는 동사로 사용합니다. bersepeda, 자전거 타다. 자전거라는 뜻의 speda에 동사 접두사 ber를 결합하여 활용된 단어입니다. berbelanja, 쇼핑하다. belanja는 쇼핑하다는 뜻을 지녔고 여기에 접두사 ber를 결합하여 활용한 문어체입니다. 회화체는 belanja, 문어체는 berbelanja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문장을 읽고 따라해 보세요. Hobi saya memasak. 제 취미는 요리하기입니다. Hobi saya berolahraga. 제 취미는 운동입니다. Hobi saya menonton film. 제 취미는 영화 감상입니다. Hobi saya mendengarkan musik. 제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Hobi saya mendaki. 제 취미는 등산입니다. Hobi saya berkemah. 제 취미는 캠핑입니다. Hobi saya bersepeda. 제 취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Hobi saya berbelanja. 제 취미는 쇼핑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학습할 내용은 상대방에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Apa kegiatan Anda pada akhir minggu? 당신은 주말에 뭐 하세요? Apa aktivitas Anda pada hari Minggu? 당신은 일요일에 뭐 하세요?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kegiatan, 활동. 동의어로는 영어 차용어인 activitas가 있습니다. Apa aktivitas Anda? 까지만 하면 당신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가 되겠지요. akhir, 끝, 말. minggu, 주. 따라서 주말은 이 두 글자를 합쳐서 akhir minggu로 표현합니다. 사실 민구는 주라는 뜻 외에도 일요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민구의 경우 일요일처럼 요일을 뜻할 때는 그 앞에 일, 날의 뜻을 가진 하리를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하리 민구로 표현합니다. 특히 요일 명칭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전치사 pada입니다. 주말에, 일요일에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pada를 사용해야 합니다. pada는 시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로 어떠어떠한 시점에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월요일에, 방학 동안에, 아침에, 3시에 등의 표현에서 pad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학습을 마쳤으니 이제 문장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말에 뭐 하세요? Apa kegiatan Anda pada akhir minggu? 당신은 일요일에 뭐 하세요? Apa aktivitas Anda pada hari Minggu?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대화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단어부터 학습하겠습니다. biasanya, 보통, 일반적으로, 대개는, beristirahat, 휴식을 취하다, 쉬다, di, 무엇무엇에서. 특히 D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로 어디어디에서 라는 뜻입니다.
앞서서 배운 전치사 빠다는 뒤에 시점이 따라 나오는 반면에 뒤는 장소가 따라 나온다는 점 잊지 마세요. rumah, 집, beribadah, 예배를 드리다, gereja, 교회. 자, 이제 문장을 학습하겠습니다. Apa kegiatan Anda pada akhir minggu? 당신은 주말에 뭐 하세요? Biasanya saya beristirahat di rumah. 보통 저는 집에서 쉬어요. Apa aktivitas Anda pada hari Minggu? 당신은 일요일에 뭐 하세요? Saya beribadah di gereja.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이상으로 일상활용과 관련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언어로 보는 문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의 불금이죠. 바로 말람민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어에 불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의 약자지요.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의 이 불금과 비슷한 개념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말람민구입니다. 말람은 저녁, 밤이라는 뜻이고 민구는 앞에서 배웠듯이 주, 일요일이라는 뜻입니다. 말람민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요일 밤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저녁을 말하는 거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말람민구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말람민구는 정확히 말해서 토요일 밤을 의미합니다. 말람민구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말람민구란 말만 들어도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지 하며 마음이 들뜹니다. 한국에도 그런 날이 있지요. 바로 금요일 밤입니다. 이 불금을 뭘 하면서 보내지? 금요일을 허투루 보내면 한 주가 허망하고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지요. 금요일을 알차게 보내면 그 한 주는 정말 잘 보낸 것 같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을 보상받는 느낌도 들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의 불금은 분명 금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불금은 어째서 토요일 밤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나라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지만 한국에서 주 5일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시기는 2005년으로 사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주 6일 근무 제도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에게는 토요일 밤이 지금의 불금과도 같은 느낌이었겠죠? 자, 그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이상하게도 여전히 주 6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근로자들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이를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를 속속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주 6일 근무제를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도네시아의 종교 문화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이슬람 사회입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나 천주교의 주일과 같은 날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금요일입니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금요일에는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요일에는 근무하다가 말고 중간에 이슬람 사원으로 향하는 무슬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명목상 근무일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슬람 사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때인 것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요일에는 관공서를 찾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가 주 6일 근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겠지요? 일주일 중 금요일은 실질적으로 근무가 거의 안 되니 토요일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실질적인 불금, 즉 말람 민구는 토요일 저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썸을 타는 연인들에게 불금은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이번에 말람 민구에 뭐 할 거야? 보통 데이트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일 겁니다. 말람 민구를 어떻게 보낼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말람 민구.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요일 밤이 아니라 토요일 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언어로 보는 문화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